개버릇 남 못 준다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 일본의 행동에 딱 맞는 말입니다. 과거부터 일본은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민폐를 끼치고 다녔습니다. 일본이 걸어온 길을 보자면 타국의 사람들을 노예화시키고 제국주의로 타국을 침략하여 토지나 자원을 수탈하며 온갖 악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버릇을 아직 고치지 못하고 베트남을 상대로 뒤통수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로 뒤통수나 치는 나라여서 베트남이 불쌍하지는 않지만 일본이 한 행동을 보면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베트남과 일본의 뒤통수가 난무하는 상황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걸어온 길을 보면 정말 인간으로서는 저지를 수 없는 짓을 저질러온 아주 저렴한 국가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피해를 받고 범위를 넓혀보면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 일본은 끔찍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베트남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외부로 보기에는 일본과 경제 협력도 하면서 좋은 관계로 보이는데 안으로 깊숙이 들여다보면 베트남 국민들에게 뼈속 깊이 일본에 대한 원한이 사려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중요한 시대로 넘어오면서 두 나라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이해관계 때문에 이러한 원한이 흐릿하게 변했는데요. 베트남은 외화벌이를 위해 일자리가 필요했고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베트남이 필요해진 겁니다. 베트남과 일본은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기로 서로 합의하였는데요. 일본은 베트남에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베트남은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이슈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상회담에서 베트남의 판민진 총리와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서로 칭찬을 하며 지금 일본과 베트남의 관계는 과거의 역사는 있고 앞으로 더욱 돈독한 관계가 되기로 했습니다라며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뒤통수의 나라는 달랐습니다. 일본과 협력을 발표하고 나서 베트남은 일본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는데요. 베트남의 수건 사업인 고속철도 사업을 막무가내로 일본이 건설해 주기 바라며 떼를 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국토가 남북으로 매우 긴 베트남은 오래전부터 국토를 하나로 이어줄 고속철도 사업을 염원해왔습니다. 남북을 잇는다면 교통 인프라는 물론 관광 사업에서도 큰 이득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베트남의 원래 계획은 경험과 기술 부분에서 상당히 뛰어난 한국 기업들에게 공사를 맡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베트남에서 공사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곳이 많아 이번 고속철도 사업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믿고 있었던 한국 건설사들이 모두 포기하자 이에 베트남은 경제협력을 선언한 일본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실제로 베트남의 판민진 총리는 지난 7월 22일 일본 국제협력은행 회장을 접견했고 일본 정부에 노골적으로 경제협력을 빌미로 고속철도 건설을 적극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결국 일본은 울며 겨자 먹기로 베트남의 공적개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돈으로 공사를 하면서 언제 끝날지 알 수도 없는 수렁으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당하기만 하면 일본이 아니죠. 일본 역시 뒤통수의 원조국답게 베트남 몰래 뒤통수를 후려치는 일이 있었는데요. 먼저 현대판 강제징용 사건을 보시고 그 후에 뒤통수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만성적인 저출산 국가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로 인해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렸는데요. 이런 노동력 부족을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로 해결하려고 외국인 노동자 확대 법안을 실시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를 일본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과 협력을 통해 농업, 어업 등 14개 업종에 최대 34만 5천여 명의 베트남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외형만 보면 상황이 좋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베트남에서 일본이 베트남 노동자들을 강제징용했다는 폭로가 나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때는 2019년 베트남과 일본은 노동자 수용 협력을 진행하였고 일본의 베트남 산업 실습생들이 들어오면서 일본인의 노동력을 대신해 일본 산업을 지탱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중 1위는 중국이고 2위가 베트남일 정도로 베트남 노동자들은 일본 산업에 큰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사람이 많으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 아시죠?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지면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노동자들은 일본 직장 상사들과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며 많은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일본과 베트남의 문화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베트남인들 특성상 자존심이 엄청 세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쳐도 본인이 하는 게 맞다고 고집을 엄청 부리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지적질을 하면 정말 죽자고 달려들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잠적해버려서 일본도 베트남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 때문인지 베트남인에 대한 차별은 날로 심해졌는데요. 베트남 기능 실습생에 대한 차별과 탄압이 얼마나 심각한지 일본 TV에서 집중 보도로 다뤄질 정도였습니다. 일본의 외국인 상담센터는 연간 100명이 넘는 외국인이 업체의 횡포에서 도망쳐 나와 도움을 요청한다는 실상을 고발했고 일본 기업의 횡포가 폭로된 뒤 베트남 언론의 현지 취재로 현대판 강제징용이라고 베트남에서 난리가 나버린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본에서 벌어졌는데요. 베트남이 경제협력을 빌미로 뒤통수를 먼저 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역시 뒤통수의 원조답게 뒤통수 맞기 전에 몰래 뒤통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어 방사능이 계속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방사능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폐자재들을 옮겨야 하는데요. 베트남의 청년들을 실습한다고 불러놓고 방사능 오염 제거 작업에 투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일본 이와테현에 본사를 둔 한 건설회사에 기능 실습생으로 갔던 베트남 남성 3명은 본래 기술을 배우면서 일하는 대신 체류 자격을 얻는 일본의 기능 실습생 제도를 통해 일본에 왔습니다. 업무 계약서에도 철근 시공 작업을 한다고 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불과 5km 떨어진 나미의 마을에 들어가 방사능 오염 제거 작업과 배관 공사에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기능 실습생 3명은 목숨을 담보로 한 이런 위험한 일을 시킨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제염 작업의 필수적인 사전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고 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트남인 3명은 방사능에 노출되어 추후 심각한 후유증이 걱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본 도쿄전력회사는 해명을 했는데요. 일본인은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이를 지원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몰래 베트남인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이 베트남에 알려지자 베트남 언론은 일본에 대해 엄청난 비판을 하며 베트남이 뒤집어졌습니다. 역시 뒤통수의 나라답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모습이 그저 아름다울 뿐입니다. 서로 계속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길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